자, 이제 페이의 분산을 우리가 어떻게 도출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어떤 랜덤 변수, 랜덤 변수라고 하는 것은 100%의 확률로, 그러니까 for sure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지면 그런 변수는 랜덤 변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번 달의 저의 소득은 랜덤 변수가 아니잖아요. 이미 이제 학교가 저한테, 사실 저도 연초에 제가 얼마만큼의 연봉을 받을지는 잘 몰라요. 제 호봉도 사실 제가 잘 모르고, 호봉에 따라서 얼마를 주는지도 잘 모르고, 또 매년 학교가 교수들한테 지급하는 급여의 그 룰이 자꾸 바뀌어요. 뭐 그 고정급은 또 기본급은 또 얼마고, 뭐 성과급은 또 얼마고, 계속 뭐 위원회 같은 걸 열어서 계속 뭐 바꿔갑니다. 뭐 자기 마음대로 바꿔요. 그러니까 무슨 뭐 사전에 협의하는 거 이런 것도 없고요. 그냥 알아서 다 뭐 결정을 하고, 뭐 싫으면 나가라, 뭐 약간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요. 예. 저도 사실 제 급여를 잘 모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급여가 랜덤 변수는 아니잖아요. 뭐 어느 순간 갑자기 제로가 되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그런 건 랜덤 변수가 아니고, 랜덤 변수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확률로 다양한 값을 가질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랜덤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랜덤 변수가 예를 들어서 동전 던지기를 해서 2분의 1의 확률로 1의 값이 나올 수 있고요. 앞면을 1이라고 하겠습니다. 뒷면 테일이 나올 확률 2분의 1 이렇게 이제 결정되는 것들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랜덤 변수, 아웃컴이, 그러니까 결과물이 어떤 아웃컴이 이제 확률에 따라서 다양한 값을 가질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런 것을 랜덤 변수라고 부르는데요. 분산에 우리가 어떤 랜덤 변수의 분산을 계산할 때 랜덤 변수가 아닌 경우에는 분산이 무조건 제로예요. 그러니까 변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우리가 보수를 이렇게 가정을 했었습니다. W라고 하는 것은 A에 B에 델타 F 그 다음에 log 컴포넌트라고 썼고요. 이걸 우리가 좀 풀어서 쓰면, 먼저 여기 안에 있는 괄호 안에 있는 거 풀어서 먼저 써보면요. B의 델타에 2, 그 다음에 더하기 B의 log 컴포넌트라고 하는 엡실론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페이입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A는 프린시펄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건 랜덤 변수가 아닙니다. B도 마찬가지로 인센티브의 강도죠. 그렇죠? B도 프린시펄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랜덤 변수가 아니고요. 델타는 우리가 생산함수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랜덤 변수가 아닙니다. 에포트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에이전트가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걸 랜덤 변수로 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엡실론은 log 컴포넌트고 어떤 값을 가질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어떤 값을 몇 퍼센트의 확률로 가질지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분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죠. 분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엡실론에 대해서만 우리가 분산을 계산하면 돼요. 자, 그래서 페이의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A 더하기 B 델타 F 더하기 B의 엡실론이라고 풀었을 수 있는데, 사실 A도 랜덤 변수가 아니고 B 곱하기 델타의 E도 랜덤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각각 분산을 이렇게 취해서 0이라고 우리가 쓰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랜덤 변수가 두 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x 더하기 y의 분산을 우리가 만약에 계산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사실 이런 걸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요. 단순히 이것을 우리가 x의 분산과 y의 분산의 합이라고 써서는 안 됩니다. x와 y가 둘 다 랜덤 변수인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얘도 랜덤 변수가 아니고 얘도 랜덤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각각 분산을 이렇게 취해서 0이라고 두면 괜찮아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A나 혹은 B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랜덤 변수라고 한다면 이렇게만 쓰면은 틀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X라고 하는 랜덤 변수와 Y라고 하는 랜덤 변수가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단순히 주사위 두 개를 던지는 문제가 아니라 주사위 하나와 또 다른 주사위가 서로 인터랙션을 일으킬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랜덤 변수 x와 랜덤 변수 y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두 랜덤 변수를 합쳐 놓은 것의 분산을 계산할 때, 이건 뭐 여러분 통계학에서 제가 가끔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두 랜덤 변수의 합의 분산을 계산하고 싶다면, 지금 이것을 분산하고 싶다면 각각의 분산을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여기에 우리가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되냐면 랜덤 변수 x와 랜덤 변수 y의 상호작용도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코베리언스라고 불러요. 두 변수가 어떤 양의 관계를 갖는지,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그런 것인지, 혹은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그런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보통은 여기 이제 두 배의 코베리언스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랜덤 변수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각각의 분산을 다 취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상수인 경우, 그러니까 랜덤 변수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다 제로라고 두면 되겠습니다. 랜덤 변수가 아닌데 분산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텀을 한번 보겠습니다. b라고 하는 것은 랜덤 변수가 아니고 엡실론이라고 하는 것만 랜덤 변수예요. 그래서 어떤 값을 랜덤 변수에 곱해준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값 expected value를 계산할 때는 이렇게 b의 엡실론이라고 하는 걸 계산할 때는 기대값은 b가 이렇게 밖으로 그냥 나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variance는 문제가 조금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통계학에서 분산을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평균이나 분산이라고 하는 개념들은 좀 우리 경제학과 학생들이기 때문에 조금 알아두면 저는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잘 아시는 분들은 그냥 스킵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도 우리가 분산이라든가 기대값에 대한 어떤 좀 명확한 개념들,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좀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음 챕터부터는 5장에서 우리가 프린시플 에이전트를 마무리하지만 기본적인 모형의 방법론들만 우리가 이제 5장까지 스터디를 하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뒷부분 20장으로 넘어갈 텐데, 20장으로 가서 토너먼트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을 보게 돼요. 이제 그런 문제들에서도 비슷한 예들이 조금 등장해서 분산이라든가 기대값들을 좀 미리 봐두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산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클래스의 학생들의 중간 시험 성적이 결과를 제가 알고 있다고 한번, 아직 채점을 다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채점 빨리 해서 제가 점수 알려드릴게요. 제 생각에는 우리 기말 시험도 오프라인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아직 시간이 한 달 정도 남아서 그 사이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쉽지는 않은데, 뭐 굳이 예측해 보자면 제 생각에 오프라인으로 기말 시험을 보는 것은 비교적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아마 기말 시험을 시행하라고 학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말 시험을 보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당 사항이 없을 거고요. 만약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본다면 이제 기말 시험을 기존과 같이 오프라인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만, 자, 제가 학생들의 성적을 쭉 알고 있어요. 쭉 성적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학생부터 시작해서 뭐 두 번째 학생, 세 번째 쭉 해서 우리 학생 숫자가 수강생이 50명이 좀 안 되지만요. 자, 이 학생들의 숫자가 쭉 있고 각각의 성적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을 구하는 건 쉽잖아요. 다 더해서 n분의 1 하면 우리가 평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산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각자 이 점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첫 번째 학생의 점수, 두 번째 학생의 점수, 이 점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각자 한 명 한 명의 학생이 최선을 다해서 얻은 점수잖아요. 근데 이것을 통계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냥 점수를 마치 뽑기 하듯이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어떤 분포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정규 분포죠. 우리 수능 시험 때 항상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정규 분포잖아요. 분포에서 마치 꼭 제가 한 명 한 명씩 뽑아낸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시험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각자 노력한 최선의 결과물들이지만, 통계학적인 접근을 할 때에는 50개의 점수를 제가
어떤 분포로부터 뽑아낸 거예요.